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58번째 이야기. 5분 대기 전 군단 측정. 2. 비상점검과 출동훈련. 1982년 5월 14일 금요일, 우리 중대는 5분 대기 전 임무를 부여받고 5분 대기 전 차량과 실탄 등을 인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5분 대기 전은 인수받기 전부터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번 5분 대기조가 단순히 비상대기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5분 대기조 임무 수행 능력을 제3군단 차원에서 점검하는 측정이 걸려있는 5분 대기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순서에 따라 5분 대기조를 맡았고 재수 없이 군단 측정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중대장이 대대 내에서 가장 후임 중대장이라 총대를 매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중대원들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5분 대기조인데 군단 측정이라는 짐까지 더하게 되었으니 정말 재수 없이 걸렸다는 불평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불평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생각을 빨리 버리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만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5분 대기조 군장을 꾸리고 복장을 갖추고 5분 대기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5분 대기조는 항상 군화를 신고 생활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머리를 내무반 통로 쪽을 향하여 두고 잠을 자지만 5분 대기조 기간에는 반대로 통로 쪽에 발을 두고 잠을 잡니다. 비상이 걸리면 즉시 일어나 출동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군화를 신고 잠을 자면 여러모로 불편하여 밤에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 시에는 단독군장 차림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단독군장이란 탄띠를 차고 탄띠에 탄입대와 구급대와 수통과 대검을 부착하고 철모를 쓴 복장을 말합니다. 즉 언제든지 소총과 기관총을 들고 출동하여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복장 상태인 것이지요. 이 단독군장 복장 상태에서 사각군장을 꾸려 짊어지고 나가면 완전군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무반 안에서는 탄띠를 풀고 철모를 벗고 군화만 신고 생활해도 되지만 내무반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단독군장 차림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하러 갈 때에도 예외 없이 탄띠 차고 철모를 쓰고 가야 했지요. 이것은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간편한 복장으로 다니는데 우리는 주렁주렁 달고 무거운 철모를 쓰고 밥을 먹거나 생활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5분 대기조를 하게 되면 경계 근무가 많아진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담당하는 구초소 외곽 근무 외에 우리들이 타고 갈 출동 차량을 지키기 위한 외곽 근무조가 추가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날씨가 온화한 5월이라 근무 여건이 나쁘지 않았지만 전에 한겨울에 5분 대기조에 걸렸을 때는 추위 속에 자주 돌아오는 외곽 초소 근무로 애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나마 5분 대기조를 하며 돌아오는 혜택이라면 교육을 위한 장거리 학과 출장이 없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영내를 벗어나는 원거리 학과 출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로 학과 출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에 탑승하여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내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5분 대기조 인수가 끝나고 군장 등을 완료한 뒤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비상! 5분 대기조 비상은 주번화사를 통한 전달이나 예령 없이 즉시 동령이 발령됩니다. 우리는 즉각 군장을 메고 화기를 들고 뛰어나가
차량에 탑승하여 기관총 한정을 차량 총기 거치대에 설치하고 탐퍼 한 통을 열어 실탄을 장전하고 선임분대장에 출동 준비 끝 보고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동 준비를 마치고 출동하기까지 중대 내 모든 소대가 5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격인 것입니다. 갑자기 내려진 비상은 바로 그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대 차원에서 내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시간 내에 차량에 탑승하는 것만 확인하고는 비상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내무반에서 군단 측정에 대비하여 매복과 수색정찰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고 있는데 15시 05분 또다시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돗개 둘 비상이었습니다. 진돗개 둘 비상. 우리는 즉시 차량에 탑승하였고 탑승 완료하자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점검 차원의 비상이 아니라 군단 측정을 대비한 출동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난번 실제 상황 진돗개 둘 비상 때 출동했던 공리 뒷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섹타를 부여받고 곧바로 수색 정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황은 실전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대대에서 참모들이 출동하여 우리들의 수색 정찰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체크하고 지적했습니다. 군단 측정이라는 군인으로서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대대와 연대에서는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사방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인데도 수색을 마치고 내려오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본래 어두워지면 수색 정찰을 마치고 매복조가 투입되는 것이 정석인데 어찌된 일인지 가타부타 지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녁 식사로 건빵을 꺼내 먹으며 산속에서 무한정 대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속에서 수색작전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복으로 전환하라는 명령도 없이 대기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철수 명령이 내려온 것은 22시. 밤 10시가 돼서야 차량 있는 곳으로 내려와 집합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지친 모습으로 내려와 인원 점검을 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자대에 돌아오니 22시 30분. 모두들 기진맥진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요원해 보이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